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대출 억제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속에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거래 절벽에 부동산 시장에선 다음 달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8월에만 20건 넘게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11월 2건, 12월엔 4건에 그쳤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광주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0월까지 월 2,000건을 훌쩍 넘다가 지난해 말에는 1,000건 가까이 대폭 줄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감소가 아직 광주의 아파트값 급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는 3개월 연속, 대전도 가격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가가 거래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최고가인 상황에서 호가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가 대출 억제로 돈줄을 쥐고 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지켜보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와 대출 억제 등으로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멈춰선 가운데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광주 전남에선 4,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광주에서는 2,61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8명이 추가 확진됐고 남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순천과 나주 소재 요양병원을 비롯해 여수의 어린이집과 해남 복지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1,445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공직사회에서도 감염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에서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청사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4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구청에서는 29명, 서구청 18명, 광산구청 16명, 남구청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광주광역시청과 광주 5개 구청에서 모두 122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공직사회는 비교적 코로나 청정지대를 유지했지만 올 들어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공직사회도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해남 김양식장에 이어 다시마 양식장까지 황백화 현상이 덮치면서 큰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수가 예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황백화 현상은 머지않아 종식될 걸로 보이지만 피해 어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 앞바다에 설치된 다시마 양식장입니다. 바닷속 양식장줄에는 이식해 놓은 다시마 어린 엽채 몇 가닥만 남아 있습니다. 황백화 현상으로 엽채가 녹거나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피해 면적만 204헥타르, 125건이 접수했습니다. 황백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마가 없는 상태여서 여름에 이제 전복 먹이 줄 일이 큰 일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이상 증식으로 김과 다시마의 생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황백화 현상은 지난 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첫 피해 신고는 지난달 17일입니다. 황백화 현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김 양식장에 이어 다시마 양식장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근 김 양식장 2,980헥타르에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 16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해남 해역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백화 현상은 종료될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겨울 적조가 가져온 황백화 현상으로 남녘의 양식장 곳곳에는 큰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광주 교육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문구가 실력 광주인데요. 이번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대다수 후보가 실력 광주의 회복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광주의 성적 하락이 심각하다는 건데 신민지 기자가 최근 10년 새 광주의 성적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수능 시험까지 광주는 국영수 전 영역에서 시도 상위 3위권 안팎의 고른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학년도부터 하락세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후 시도별 순위가 꾸준히 하락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2021학년도 수능에서 광주의 순위는 국어 전체 6위, 수학과 7위, 수학나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 나 과목의 평균 표준 점수는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층도 얇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1학년도 수능에서 지역별로 가장 높았던 표준 점수끼리 비교한 결과 광주의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과목별 표준 점수 평균차는 광주가 가장 작아서 하향 평준화가 진행됐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4, 5년 새 전국 수능 성적 최상위권이라던 실력 광주의 모습이 옛말이 된 겁니다. 공교육이 사실은 저희 때와는 많이 다르게 좀 많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교육의 역할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대다수의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들도 실력 광주의 회복을 위한 방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예비 후보는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구축, 강동원 예비 후보는 기초학력 문해력 강화, 박혜자 예비 후보는 문제 해결 중심의 디지털 역량 교육 등입니다. 광주 교육의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실력 광주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과수의 나뭇가지나 고추대 같은 골칫덩이 농업 부산물을 친환경 비료로 만들어주는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불과 미세먼지까지 줄이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승순 기자입니다. 강진의 한 참달의 과수원입니다. 지난달 전정 작업에서 나온 나뭇가지를 동력 파쇄기에 집어넣자 순식간에 가루가 돼 뿜어져 나옵니다. 깨를 털고 난 줄기나 고추대도 가루로 변해서 밭에 뿌려집니다. 파쇄기계 사용으로 기존에 태우거나 버려졌던 농업 부산물이 친환경 퇴비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노동력이 많이 감소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걸 밖으로 낸다든지 어떤 다른 절차를 밟으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여기서 파쇄를 한번 해내가지고 바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더불어 초미세먼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60%가량은 농업부산물 소각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하면서 나뭇가지나 논밭두렁을 태우다 일어나는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각 농가들이 어려움에 빠지자 농기계 임대료도 대폭 낮췄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각시군은 산불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농업 부산물의 소각을 막기 위해서 파쇄기 임대 사업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광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누락된 채 대통령 후보 벽보가 부착된 곳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어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만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부착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문제가 된 벽보를 회수하고 어젯밤 윤 후보가 포함된 새로운 벽보를 부착했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전남을 찾아 첫 유세를 벌였습니다. 순천 웃장에서 유세에 나선 김 후보는 번호와 색깔만 다를 뿐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민생 문제에는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희망찬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젊은 진보 대통령 김재현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구례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대책위, 여수 국가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 대책위와 잇따라 만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을 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고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전직 언론인 B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는 23일부터 연습 경기를 자체 생중계합니다. 기아는 KBO 리그 시범 경기 개막 전까지 펼치는 5번의 연습 경기를 오는 23일부터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갸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에서 열리는 오는 23일 첫 자체 청백전 중계에는 장정석 기아 단장이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정준호 변호사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신의 저서 정준호 할 말 있습니다에 광주 시민들과 고민해온 광주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을 담아낸 정 변호사는 오늘 출판 기념회를 통해 청년 공공주택과 광주 교통 역세권 등 광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광주 전남은 평년보다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광주 영하 3도, 정상 7도, 여수와 목포 영하 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6도에서 8도 분포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순천과 여수, 광양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